예, 안녕하세요. 네. 네, 좀 떨리는데. 예, 저는 2살, 6살 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네. 예, 저희 큰아이 때문에 질문 드리는데요. 네. 예, 저희 큰아이가 저를 닮아서 불안이 높고 말이 좀 늦게 튀어가지고요. 뭐라고? 말이 좀 늦게 튀어서 네. 말이 늦어서 5살이 돼서야 이제 말이 튀었어요. 네. 그래서 좀 늦은 편인데 애가 워낙 심심해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애들은 다 이제 어린이집 같은 유치원이나 이런 걸 5살 때부터 보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데리고 있다가 6살이 돼서 지금 3월부터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제 갈 때는 되게 긴장을 하고 되게 두려워하고 이제 가기 싫다고 막 울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올 때는 또 재밌었다고 하고, 또 선생님도 제가 너무 좀 애 걱정을 많이 한다, 어머님이 좀 불안이 높으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근데 좀 다른 애들보다 좀 약간 느리니까 이게 보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좀 더 데리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또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늦고 그러면은 심리치료나 언어치료나 이런 걸 많이 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시키지는 않고 제가 그냥 데리고 이렇게 놀게 하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런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제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네. 이 세상에 사람이 똑같아요? 사람마다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죠. 빠른 애도 있고 늦은 애도 있고, 네. 신체가 건강한 애도 있고 장애도 있고. 그럼 우선 신체는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체 장애가 없죠. 그럼 그것만 해도 일단 다행이에요, 다행이 아니에요? 다행히. 그러니까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에 비해서 볼 때는 다행이잖아, 그죠? 그럼 두 번째, 이제 배움에 있어서 이 약간의 늦어지는 장애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신체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건강한 아이를 쳐다보면서 우리 아이는 쟤보다 못하다, 왜 니는 장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선 부모가 자식을 보는 입장에서 어때요? 자식에 대한 불만이거나 괴로움이겠죠. 그럼 그런 엄마의 독촉을 받는 자녀도 부담이 될까 안 될까?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장애가 있는데 건강한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자꾸 우리 아이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장애를 장애라고 보고 장애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걷기라도 한다, 그래도 말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자기 생각은 어때요? 어느 게 자기한테 유리하겠어요? 네, 그래도 예, 괜찮다. 그러니까 예. 우선 이제 육체적인 장애는 없고, 네, 네. 그러면 정신적으로 장애라면 장애 줄 수 있고, 늦는 것도 어쨌든 정상에 비해서는 약간 장애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기 그러면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요구가 높으면, 기대가 크면 뭐고? 실망이 크고, 기대가 낮으면 만족이 크다. 그러니까 요구를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살이 됐어야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 아까 아이고 그래도 말문을 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 말문을 터서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서 한쪽 다리가 부러졌을 때 어떤 사람은 부러진 다리를 뜨고 아이고 재수없게 왜 한쪽 다리가 부러졌을까, 오늘 부처님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나왔는데도 아이고 하나님도 부처님도 영험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신앙을 부정하는 게 돼요. 근데 어차피 한쪽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안 부러진 다리를 딱 짚고 2개 다 부러졌으면 어쩔 뻔했노. 그래도 오늘 기도했더니 뭐라도 하나는 안 부러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사물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원망이 나오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리가 안 부러지면 더 좋지 않냐? 물론이지. 그건 누가 몰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이미 다리가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부러졌는 이 상황,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자기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냐, 여기로부터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럴 때 마침 한 달이라도 성안이 기어라도 갈 수가 있다, 지팡이라도 짚고 갈 수가 있다,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걸 긍정적 사고라 그래요. 뭐라고? 긍정적 사고라 그래요. 근데 재수 없이 왜 한쪽 다리가 부러져가, 계단을 누가 이래 만들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부정적 사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적 사고를 가지면 매사에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늘 원망을 하게 돼. 부모도 원망하고, 형제도 원망하고, 세상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부처님도 원망하고, 이렇게 되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면 어떠냐? 매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가 아니라 긍정적 사고를 가져라. 긍정적 사고를 가질 때 자기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5살이 돼서야 말했다 이러지 말고, 아이고 그래도 말문을 텄다. 그러니까 이 말문을 못 튼 애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청각장애 같은 거는 말문을 못 트잖아, 그죠? 그래도 말문을 텄다. 이렇게 긍정적 사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상담해 보면 그래요. 스님요, 왜 우리 애는 공부를 못 해요? 어떻게 하는데?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그럼 자기 자식에 대해서 긍정적 사고요, 부정적 사고요? 부정적 사고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학교는 다녀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면 아이고 학교는 다니네요. 이렇게. 그럼 학교를 아이들이 지금 안 갈라 그래서 골치 아픈 부모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애가 학교만 가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공부는 뒷전이고 학교만 가주면 고마워요. 그럴 때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애는 학교는 가요. 이렇게. 어떻게? 학교는 가요. 이렇게. 학교는 가요. 이렇게 하는 게 긍정적 사고예요.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 긍정적 사고를 가질 때, 엄마가 자식에 대해서 긍정적 사고를 가지면 아이가 엄마의 지지를 받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설령 공부는 좀 못해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랍니다. 근데 공부를 좀 잘해도 맨날 엄마부터 니는 그게 문제다, 니는 그게 문제다, 이거 네가 공부도 형은 말이 1등 하는데 니는 5등밖에 못하고, 형은 서울대 갔는데 니는 서울대도 못 가, 이러면 이 아이가 비록 연고대를 나왔다 하더라도 세상에 가서 늘 기가 죽습니다. 어떤 일을 자신감을 갖고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하 사람들이 다 저거 인간 안 된다 해도 엄마가 어때요?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잉보호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 사고를 가져라. 그리고 아이를 지켜봐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그런 입장에서 첫째, 아이가 조금 늦으면 혹시 어떤 장애가 있는지, 즉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어때요? 기다림이 필요한지는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했어요. 뭐라 그래? 그랬더니 그 특별한 장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애가 기질적인 거랑 저의 어떤 양육이랑 이런 게 겹쳐서 늦은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4살 때 가서 검사를 그래, 했어요. 첫째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장애가 있다면 뭘 해야 된다? 인정을 해야 되고, 치료할 수 있으면 뭘 해야 된다? 치료를 해야 되고, 기다림이 필요하면 뭘 해야 된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그 현실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앉아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우선 치료를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한 달 정도 치료를 해보는 거예요. 아니 한 달 근데 정도 치료를 그게 나아야 된다 이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치료를 하면 낫는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치료라는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보니까
치료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 경우는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뭐다? 기다림이 문제다. 그러면 내가 집에서 아이에게 격려를 해주죠. 그래 괜찮아. 조금 앞에 가고 조금 뒤에 가는 차이밖에 없어. 이 아이가 늦게 가지만은 어쩌면 이것이 더 장점이 돼서 앞으로 뭐 갈 수도 있다. 먼저 갈 수도 있고, 먼저 빠빠빠빠 간 애가 나중에 오히려 나중 갈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공부를 부모가 막 억지로 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1등 해가 서울대까지 갔는데 정신질환이 된 사람이 지금 대학에 정신질환자 조사하면 어느 대학이 제일 많을까? 서울대학이 제일 많아.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 옛날부터 무슨 말이 있어요? 대기만성 이런 말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애가 조급하더라도 엄마가 뭐 해줘야 된다? 괜찮아. 천천히 가는 게 더 빨리 가는 거야.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라? 천천히 가라.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아이를 보고 조급해하면 안 돼요. 아이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데 엄마가 자꾸 등 떠밀면 애가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역할은 아이를 지켜봐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해주고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치료도 해주고. 사실은 한 달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병원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은 애들이 다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느리면 이렇게 사회성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도 개입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해서 이렇게 놀이 치료를 일단 받았었어요. 한 네네. 달간. 근데 제가 봤을 때 아기가 되게 싫어하고 저도 자꾸 효과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그만두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자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근데 또 계속 그게 계속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그럼 저희가 아까 생기더라고요. 유치원에 보낼 때 얘기했잖아. 네. 유치원에 갈 때는 안 갈라 그래서 보냈는데 네. 갔다 와서는 좋아했다 네. 이런 말 했잖아. 네. 그걸 잘 생각해 봐야지. 그러면 가기 싫어하니까 그때만 생각하면 뭐 하는 게 좋다? 안 보내는 게 좋잖아. 그러나 갔다 와서 좋아하는 걸 볼 때는 갈 때는 부담스러우니까 안 갈라 그런 거고 가서 겪어보니 별거 아니니까 좋아하는 거고 또 갈라니까 뭐다? 부담스러운 거고 그럴 때는 가기 싫은 거를 억지로 보내는 거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약간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들이 공부가 약간 하기 싫다고 무조건 놀아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나 그것을 약간 극복하도록 엄마가 도와주는 것처럼 치료라는 것도 효과가 금방 날까 안 날까? 금방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볼 때는 조급한 거예요. 엄마가 조급하다. 그러니까 치료를 안 시켜도 되고 스님한테 시켜야 되냐 안 시켜야 되느냐 이래 물으면 스님은 의사예요. 그게 스님이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고 문제는 자기가 자기를 바라이만 내 얘기 들으면서 지금 이 전체 정황을 보면 엄마가 조급해 있다. 조급해 있는 이유는 자기 아이를 정상아이 수준으로 빨리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늦은 처지에 서서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치료해주고 해야 되는데 엄마가 자기 만족 딴 아이처럼 되는 거에 조급해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 조금 했다가 안 된다고 그만두고 저것 좀 해볼까 그래서 스님한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갈피를 못 잡아서 묻는 거는 자기가 지금 조급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조급한 원인은 정상아이처럼 자꾸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 아이의 현실이 늦은 거를 뭐 해라? 인정하고 현실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아이가 가는 만큼 함께 가줘라. 안 간다고 내버려 두지도 말고 억지로 끌고 가지도 말고 격려하면서 때로는 약간 푸시하면서 때로는 기다려주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돼줘야 된다. 내 생각에 아이를 맞추지 말고 아이의 처지에 맞게 도움되는 내가 돼줘라. 그게 엄마예요. 엄마 만족을 위해서 아이를 여러분들이 키우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이 성장에 맞게 내가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극진히 도와주고, 왜냐하면 갓난아기일 때는. 크면 클수록 내가 도와주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뒤로 물려서 사춘기가 되면 지켜봐주고 성년이 되면 정을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욕구에 맞게 애를 지금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세계에서 청소년 행복도가 제일 낮다. OECD 가입권이 제일 낮다. 세계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다. 이거 죄가 누구 죄다? 엄마 죄예요. 아빠 죄도 되겠지. 부모 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의 도움에 필요하게끔 내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나를 헌신해서 도와주는 것이 어릴 때는 사랑이고, 크면 내가 내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뭐다? 아이에게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기를 지켜보지, 자기 욕구에 맞게 아이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마라. 감사합니다.